예, 법을 잘 아는 언니, 알 법한 언니의 조으론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공정성과 관련된 거를 가져오셨네요. KT 채용 비리 오늘 선고가 있었던 이석채 회장에 대해서 선고했었어요. 그렇죠.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그 부정 채용 관련해서 그게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됐고 실형까지 선고된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별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집행유예 나올 줄 알았어요. 집행유예 나올 줄 그러니까 이거를 무죄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것 같다 생각했는데 1년 실형 매우 셌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이석채 전 KT 회장이 그 김성태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을 12명 정도를 이제 부정 채용시켜서 이제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이게 2012년이었어요. 네, 2012년도에 이렇게 채용한 사실이 현재 밝혀지면서 1심에서 실형이 나와서 큰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죠. 또 관련자들 또한 모두 다 유죄로 지금 현재 나왔고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왔지만 특히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실형이 나와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석채 전 회장은 12명의 명단을 부하 직원한테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지시는 안 했다. 그러니까 쓱 민 거죠. 이렇게 여기 이름만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조으론 뭐 누구 뭐 박원석 해가지고 이렇게 쓱 들이밀었어 이렇게. 그러면은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대표님이시긴 하지만 예전에 뭐 회사를 다니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상사가 그렇게 명단을 써서 나한테 줬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일단 누군지 이름을 쭉 보고.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아무래도 뭐 상하관계가 엄격한 그런 조직 문화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는 나보다 윗사람이 나에게 안무게, 무언의 어떤 것을 이제 지시한다라고 했을 때 밑에 사람에게는 이제 속된 말로 뭐 알아서 긴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도 KT 회사가 뭐 사기업이고 뭐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그런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또 암묵적으로 지시한 상황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현재 실형이 선고된 거죠. 한국 기업은 사실 군대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대충 그런 미묘한 그런 관계들 그리고 암묵적인 지시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석채 전 회장은 명단만 넘겼을 뿐이지 내가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죄요라고 주장을 해왔지만은 법원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명단을 넘긴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부정 채용이라는 게 지금 어떤 행위를 지금 포함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이석채 회장의 그 부정 채용 사실과 관련해서는 뭐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시험을 본 것처럼 뭐 불합격이었는데도 합격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또 이제 분명하게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절차를 지금 계속 보고받았다라는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불합격자를 이제 합격자로 만드는 절차에 가담을 한 것 자체가 부정 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 이 부정 채용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청탁한 사람, 이거 우리 애 좀 넣어주세요 하고 쓱 들이민 사람은 어느 게 더 무겁나요? 죄가 일단은 그 부정 청탁을 받고 부정 청탁 행위, 그러니까 청탁을 받은 행위를 한 사람이 무겁게 보통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더 실제로는 이제 뇌물을 받은 사람이 더 이제 중한 처벌이 되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청탁을 받은 사람이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 뇌물을 준 사람 내지는 그러니까 청탁을 한 사람이 업무상 뭐
사회 관계상 더 네. 윗사람인 경우, 그리고 뭐 어떤 위력이나 절대 거스르지 못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청탁한 사람이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래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네. 전 원내대표죠. 네. 이분이 지금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오늘 이석채 회장이 지금 어찌됐든 뭐 네. 대법까지 간 건 아니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김성태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방해로 1년 징역형이 나온 거잖아요. 아, 예. 그런데 현재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이제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관련한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인정되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이해한 대로 좀만 네. 설명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성태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청탁 혐의가 아니라 네.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는데 그 뇌물이란 것은 딸이 KT에 입사한 거를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혐의가 구성이 된 거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석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 혐의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 예. 같은 경우에는 그 KT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예, 채용 예. 관련한 예. 심사위원들의 그런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1년 징역형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업무방해에 가담한 혐의가 아니라 어떤 딸이 취업 기회를 이제 받았다라는 네. 것을 뇌물을 이석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혐의로 현재 뇌물죄로 기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그 요건 사실의 판단이 좀 까다롭기는 하고 꼭 업무방해가 인정이 됐다고 해서 뭐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겠죠. 예, 나중에. 예. 하지만 이게 뇌물로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법적 요건 사실 판단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업무방해는 좀 형이 가볍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업무방해는 좀 형이 가볍고 상대적으로 뇌물 관련해서는 형이 좀 중합니다. 검찰이 그러면 처음부터 기소를 한 거는 뇌물 혐의, 그 수수 혐의로 기소를 한 거는 업무방해가 너무 혐의 가벼우니까 뭔가 한마디로 세게 엮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뇌물수수로 그러면 기소를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맨 처음에는 검찰에서는 그런 증거가 있고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다 인정이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뇌물죄로 기소를 한 거지만 그것을 좀 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죄목을 다 기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방해도 기소를 하고 뇌물도 예. 기소를 하고 이럴 수가 있었겠지만 뭔가 업무방해는 뺀 것을 보면 업무방해는 조금 입증이 쉽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뇌물수수, 이제 네. 김성태 의원은 뇌물을 받은 거예요. 딸의 청탁이라는 걸 받았다라고 전제를 네. 하고, 그러면은 최고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정도가 이제 되는데 예, 예. 이제 이게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만약에 수뢰액이 1억이 넘어가면요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억이 관련해서는 넘어가면? 와. 받은 금액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수한 금액과 관련해서 예, 예.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범죄. 아니, 그럼 굉장히 뇌물수수가 세군요, 형량이. 1억이라면, 우리가 근데 막 무슨 재벌 뭐 이렇게 뇌물수수하고 그러면 뭐 몇백억은 막 기본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무기징역 받은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예. 이제 법원의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현재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1년 이상 5억, 그러니까 무기징역까지 이제 받을 할 수 수도 있도록 있다. 할 수도 되어는 있다. 있는 예. 거죠. 그 양형기준표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거를 꼭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너무 이게 뭐 몇 년 이상, 뭐 몇 년 이하라고 했을 때 들쭉날쭉거리니까 그쵸. 대체적으로 요 정도를 판사들이 하라라고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정해준 게 양형기준표고 거기에 따르면 어쨌든 5억 원 이상이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뭔가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현재 자, 가능하도록 저는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 그러면 딸을 채용했어. 이게 몇 억 원이에요? 이제 굉장히 이거를 일단 뇌물을 뭘로 보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 예. 국민분들이나 이제 법원의 판단이 되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 뇌물은 돈만 뇌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이제 이런 금품만 뇌물이 되는 건 아니고 현재 뭐 이런 유형의 물건 그리고 무형의 물건까지 모두 다 뇌물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건과 같이 이런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
만으로도 뇌물이 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뭐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향응까지 뇌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이걸 또 우리가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딸이 취업한 것을 뇌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최소 연봉을 기준으로 해야지 이게 어떤 뭐 이 가까운 그러니까 일촌인가 일촌 관계에 있어서 네. 이렇게 뭐 돈을 대신 받은 걸로 뭔가 논리적 구성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KT가 연봉이 센 걸로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초봉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한 6천만 원 이상은 되지 않나요? 제가 이 정도 뭐 신입사원이 6천만 원 정도까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뭐 적다고 쳐도 예. 지금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만약에 근무를 한다고 치면 이게 이게 누적이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액수는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을 얼마로 볼지는 이제 법원 판단도 기다려 봐야 되긴 하겠죠. 그렇군요. 되게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궁금하고 좀 네. 흥미진진하게 이걸 얼마로 이렇게 계산을 근데 했는지를. 이때까지는 이거를 얼마로 계산한 정확한 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법원의 판단이 나면 그것도 한번 살펴볼 문제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의 건 아까 전에 뭐 성관계도 뇌물이다, 네. 뭐 향응도 뭐 이를테면 접대 뭐 술집에서 한 그쵸. 것도 향응 뇌물이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판례가 별로 진짜 없나 봐요. 딸이나 뭐 자녀를 뭐 취업을 대신해서 뇌물로 받은 사례가.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 사업기회. 어떤 국가 사업이나 아니면 무슨 입찰이나 뭐 낙찰 관련해서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뭐 뒷돈을 받고 뭐 자격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 경우 그런 사업 계획에 하면 프로젝트 금액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를 이제 뇌물로 본 사례들은 있습니다. 예, 이게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지금 그 재판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는 그 김성태 의원이 그 딸의 이력서를 준 시점과 예.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 딸의 취업과 이 대가적으로 그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대가로 서로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시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대가성이 과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지는 또 법원의 판단이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 자료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흥미진진한 포인트로 이게 앞으로 재판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 계열사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초봉은 한 3,200에서 3,600만 원까지 채용정보 사이트 사람인 기준이라고 저희 제작진이 급하게 알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불렀네요. 6천만 원. 신입사원 6천이면 그러게요. 너무 세게 불렀네요. 저도 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다음 이슈가 있는데요. 레깅스를 촬영을 했는데 네. 이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게 재판부가.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나왔고 벌금 70만 원에다가 24시간 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결정이 나왔는데 예. 이제 피고가 항소를 했겠죠. 예, 예. 항소를 했더니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혀서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사건을 좀 찾아보니까 레깅스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그 뒷모습을 약 어떤 남성의 8초간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잡았죠? 뒤에서 찍으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그 버스에 타고 있었을 거 다른 아니에요, 승객들이?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저도 실제로 이런 사안을 본 적이 있어요. 예, 예. 제가 인천공항에서 예. 이제 그러니까 입국을 하잖아요. 그럼 예.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입국장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여성의 뒷모습을 어떤 남성이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솔직히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그 공항에 상주하시는 그런 경찰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같이 현행범 체포 같이 비슷하게 해서 잡혀가셨는데 좀 이런 궁금한 일들이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촬영을 하면 이게 어디까지 불법인가요? 이를테면은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고
나는 풍경을 찍은 거다 네. 길거리에 이럴 경우에도 이게 불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카메라로 찍는 게 불법이 되는 게 무슨 죄부터인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예. 이제 성폭력 특례법에 보면 이제 14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있습니다. 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하는 건데 그럼 성적 수치심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그냥 얼굴만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이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은 꼭 내가 벗은 몸을 찍어야 이게 성적 수치심이 일어나는 걸까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법조문이 성적 수치심이란 단어로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자가 판단하기 좀 느끼는 어렵긴 성적 합니다. 수치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죠? 아니요. 아니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야죠. 예. 하지만 그 피해자가 내가 다리만 찍었어도 내가 성적 수치심 일으켰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냥 옷을 다 입고 있는 전신을 찍었어도 이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준으로만 하면은 이게 굉장히 법이 모호해집니다. 기준 뭐 자체가. 재판에 따라서 막 다 달라질 수가 네, 있겠네요. 그렇기 형이. 때문에 예. 법원에서는 재판부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것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적 수치심에 대한 그 재판부의 기준이 일률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솔직히 말해서 판사님이 그 재판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부 가면 똑같은 사안이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현재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 수치심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거고 또 내년에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아서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좀 더 이런 성적 수치심 관련한 기준을 세우자라고 하고 있는 노력도 지금 그러니까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레깅스라는 것도 사실은 약간 뭐 논란이라기보다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를테면은 뭐 보기 불편하다 레깅스 이게 뭐 속옷을 뭐 내복을 입고 다니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나 뭐 여러 부류의 분들도 계시고 아니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성적 수치심의 모호성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복잡한 그렇죠. 사건인 것 이번에 같아요. 재판부에서도 1심은 유죄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예. 2심이 무죄라고 하면서 한 말이 레깅스가 일상복이다. 추리닝과 같은 거다. 일상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찍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진보적인 시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거를 무죄를 내린 게 진보적인 게 아니라 레깅스를 일상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레깅스를 입었을 때 솔직히 남자와 여자의 시각 차이도 크고요. 남자 여자의 시각 차이뿐만 아니라 나이대별로 시각 차이도 사실 커요. 제가 체감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운동할 때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레깅스를 뭐 이거는 일상복이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입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촬영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저는 이제 불쾌해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입었기는 그렇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처벌의 문제로 볼지 아니면은 내가 이 불쾌하다는 감정을 처벌이 아닌 단순히 민사소송,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 이런 문제로 가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많은 이제 찬반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러면 이거 대법을 가나요? 그러면 검찰이 뭐 상고를 한다고 하나요, 이게? 현재까지는 상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아직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뭐 무죄가 나온 마당에 그리고 현재 2심에서 무죄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레깅스가 일상복이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는 점도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를 했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깅스를 찍었다는 게 다 무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꼭 여기서는 이런 레깅스가 일상복이다라는 점 외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안에서는 이 촬영이 이 남자가 핸드폰을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일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의 그런 레깅스 사진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이 남자에게 어떤 그런 고의성 초범이었군요. 한마디로 초범이었을 수도 있고 뭐 어쩌다가 찍힌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남자가 전과가 있거나 이 핸드폰을 수거해서 봤을 때 다른 여자들의 모습까지 있었으면 이건 유죄가 나왔을 사안이에요. 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뭐 일회성 촬영이었고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였지
이제부터 레깅스 입었다고 다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저기 좀 댓글을 좀만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거 의견이 약간 엇갈리세요. 댓글에서도. 예. 뭐 이일성님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지. 그리고 레깅스 입었는데 쳐다보면 수치심이라고 하면은 이게 되겠냐라는 뭐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네. 박찰스님은 레깅스를 입고 수치심을 느끼는데 밖에서 입고 돌아다닐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청소화자님은 레깅스 불법하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솔직히 네. 보시는 거는 내가 입었으니까 저도 감내해야 될, 개인적으로는 감내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지만 그거를 찍어서 내가 보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찍는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이건 좀 달리 봐야 되는 맞아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찍는 합니다. 건 확실히 저는 다르게 볼 것 네. 같은데 레깅스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그쵸. 이런 게 있는 것 솔직히 같긴 그럴 수 합니다.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근님은 TV에서 레깅스 입고 많이 나오던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되게 뭐라고 했어요? 좀 흥미진진하고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있고 좀 그런 거를 많이 가져오셨네요.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법한 언니의 조으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